안녕하십니까? 즐겁게 배우는 시퀄 진행하고 있는 박정입니다. 예, 오늘은 트랜잭션 관련해서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있고 하면 트랜잭션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트랜잭션이 있어서 우리가 할 일이 많이 줄어듭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을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즉 DBMS 쪽으로 넘기고 우리는 실질적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랜잭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트랜잭션이 뭔지에 대해 가지고 항상 나오는 설명, 글을 읽을 때 엑시드라는 게 나올 겁니다. 오늘은 엑시드부터 설명을 하면서 트랜잭션 탐험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엑시드를 제가 정리해 왔습니다. 트랜잭션은 어떤 연산의 이제 기본적인 이제 단위인데요. 이 기본적인 단위에 대한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자성, 일관성, 격리, 내부성, 요 각 앞자를 따서 어토믹의 A, 컨시스턴트의 C, 아이솔레이션의 I, 듀러블의 D 해서 엑시드라고 이제 부르는 거거든요. 먼저 원자성부터 보시죠. 원자성은 트랜잭션 내에서는 모든 연산이 모두 완료되거나 모두 실패하거나 둘 중 한 가지 상태를 보장하는 겁니다. 즉 하다가 중간에 반은 됐고 반은 안 됐고 이런 건 없다는 겁니다. 어떤 이유로든 시도하는 변경 내역이 실패하면 전체 연산은 중단되고 마치 아무런 변경 사항도 없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겁니다. 즉 성공하면 전체 다 성공, 실패하면 전체 다 실패. 이게 바로 원자성의 가장 중요한 아이디어입니다. 다음으로 일관성입니다. 데이터베이스가 일단 변경됐다. 그러면 유효하고 일관된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겁니다. 즉 트랜잭션 단위로 모든 연산을 처리할 수 있다는 그런 아이디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격리입니다. 여러 트랜잭션이 간섭 없이 동시에 작동할 수 있습니다. 즉 A라는 컴퓨터 그리고 B라는 컴퓨터 이 컴퓨터 두 개가 있으면 아니면 프로세스 두 개가 있으면 각각 트랜잭션을 일으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A라고 했을 때 B가 어떤 일을 하든지 안 보입니다. B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두 트랜잭션이 동시에 실행될 때 마치 다른 쪽에서 뭔가를 변경하거나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일은 나한테는 생기지 않는 그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그게 바로 격리입니다. 이는 트랜잭션 중에 이루어진 모든 중간 상태 변경이 다른 트랜잭션에 보이지 않게 하는 방법으로 달성됩니다. 트랜잭션끼리 서로 충돌이 일어날 염려는 안 하셔도 됩니다. 다음으로 내구성입니다. 일단 트랜잭션이 완료되고 나면 시스템 오류가 발생하는 상황에서도 데이터가 손실되지 않는다고 보장하는 게 바로 내구성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오늘 실습할 때는 여러분들은 원자성에 대해서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다른 거는 좀 실습하기가 곤란합니다. 내구성 같은 경우에 갑자기 트랜잭션 완료 후에 컴퓨터 전원을 끈다.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제 하드디스크 자체가 날아가게 되면 내구성을 보장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대비해서 이제 레이드 구성을 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분산 파일 시스템을 쓴다거나 이런 걸 또 해야 되는데요. 그런 건 오늘 설명하기가 좀 이제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뭐 격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시에 두 트랜잭션이 아주 빠르게 실행을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제 아이솔레이션 조건을 어기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게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요. 그럼 뭐 일관성 같은 경우에는 역시 소스 코드에 버그가 있지 않는 이상 이걸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가 재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집중할 거는 원자성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요. 트랜잭션이 어떻게 구문이 구성되어 있는지를 한번 보실까요? 이렇습니다. 일단 begin 트랜잭션 해서 트랜잭션 시작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을 하다가요. 커밋 하는 순간 요 begin 트랜잭션부터 커밋 앞까지 모든 작업을 한 단위로 동시에 탁 반영을 하는 겁니다. 다음 이제 롤백 보이시나요? 롤백은 뭐냐면 뭔가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아니야 직전에 내가 했던 작업들 전체 다 캔슬 취소 이걸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오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미리 한번 실행을 해봤는데요. 이게 좀 복잡해서요.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원래 사이트에서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변경을 가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실습하시다가 안 되면 제가 한 얘기 잘 기억하셨다가 변경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우선 이 테이블 생성부터 한번 해보시죠. 오늘 예를 들 테이블은 어카운트하고 어카운트 체인지즈라는 테이블 두 개입니다.
요거는 뭐냐면 요 어카운트는 여러분들 계좌, 은행 계좌번호 있지 않겠습니까? 그겁니다. 그래서 계좌번호, 그리고 이 계좌번호에 현재 돈이 얼마 들어있는지, 남아있는 금액을 얘기합니다. 다음으로 어카운트 체인지즈를 보시면요. 요 어카운트에서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걸 기록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통장 내역 찍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잔고 내역들, 예를 들어 1,000원이 들어와서 잔고가 얼마 됐고 빠져서 얼마 됐고 이런 것들을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그게 바로 여기에 기록이 됩니다. 자, 그러면 각 항목을 한번 보실까요? 우선 어카운트 넘버는 뭡니까? 계좌번호겠죠. 밸런스는 남아있는 잔고. 그리고 어카운트 체인지에서 체인지 넘버는 뭐냐면 요 각각의 입출금이 일어나면 고유 식별번호가 있어야 되거든요. 바로 그 식별번호를 의미하고요. 다음으로 어카운트 넘버는 이게 포린 키겠죠. 이게 프라이머리 키고요. 여기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해가시나요? 다음으로 플래그는 뭐냐면 입금인지 출금인지를 표시하는 겁니다. 입금이면 플러스, 출금이면 마이너스가 되겠죠. 다음으로 어마운트는 뭐냐면 실제 입출금 금액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변경된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거는 스냅샷이죠. 항상 요 계좌에 얼마가 들어있는지를 알려주는 거고요. 그리고 어카운트 체인지즈는 뭐냐면 시간에 따라 가지고 얼마가 입출금이 됐는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테이블을 먼저 한번 만들어 보시죠. 카피하고요. 다음 새 탭에서 제가 열겠습니다. 그리고 붙여넣는데요. 여기서 잠깐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이건 뒤에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면 나중에 인서트 인투 할 때 체인지 넘버를 입력하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체인지 넘버를 자동으로 입력하기 위해 가지고 제가 란너를 빼고 요 프라이머리 키 뒤에 오토 인크리멘트를 넣겠습니다. 이해가시나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인서트 할 때 에러가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미리 방어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인테저 프라이머리 키 그리고 실행을 하겠습니다. 자, 실행됐습니다. 이제 실제 데이터를 넣어볼까요? 요 두 데이터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가서 클릭하고 자, 여기 보시면 계좌번호 100번 현재 잔고 21,100원, 계좌번호 200번 현재 잔고 10,100원. 그리고 실행합니다. 정말 그렇게 들어가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클릭하고 붙여놓고 실행. 그러면 100번에 21,100, 200번에 10,100. 요거 기억하십시오. 21,100, 10,100입니다. 자, 그 다음 트랜잭션 실제 예를 한번 들어드리겠습니다. 여기 비긴 트랜잭션 시작해가지고 커밋까지 쭉 이어집니다. 즉 여기서 일어나는 일은 한 번에 요 일이 다 일어나거나 다 일어나지 않거나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된 이유 아시겠죠? 예를 들어 내가 잔고 100번에서 200번으로 1,000원을 보냈는데 내 계좌에서는 1,000원이 빠져나갔고 상대편 계좌에서는 아직 1,000원이 안 들어온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발생하죠.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려면 다 일어나야 됩니다. 즉 원자적으로 제가 1,000원 보내는 순간 상대편은 1,000원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변경 내역도 동일하게 내 계좌에서 1,000원이 빠지고 그다음 받는 쪽에서 1,000원이 증가하는 이런 식으로 돼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 한번 해보시죠. 카피를 하고요. 이걸 클리어한 다음에 자, 그럼 요거 한번 볼까요? 먼저 트랜잭션 시작하고요. 밸런스, 즉 내 잔고에서 1,000원을 뺍니다. 100번이 저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200번이 상대편은 제가 1,000원을 보냈으니까 당연히 1,000원이 늘어나겠죠. 200번에 늘어납니다. 업데이트는 지난번 시간에 배우셨죠? 다음으로 뭘 하느냐? 바로 어카운트 체인지에다가 추가합니다. 100번은 돈이 빠져나갔죠. 그래서 마이너스 플래그가. 그리고 1,000원을 빠져나갔죠. 그리고 현재 시각, 데이트 타임 나오는 현재 시각입니다. 그리고 200번은 플러스 돈이 들어왔죠. 그리고 1,000원이 들어왔고 현재 시각입니다. 자, 그럼 요걸 실행을 그리고 맨 마지막에 커밋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커밋을 해야지 이게 트랜잭션이
정상적으로 완료되는 겁니다. 커밋 안 하고 다시 트랜잭션 시작하면 어떻게 되죠? 트랜잭션 안에서 다른 트랜잭션 실행할 수 없습니다. 트랜잭션은 재기적으로 실행할 수 없다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실행됐고요. 다음으로 요 select from account 이렇게 해서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21,100원에서 1,000원 줄어들었죠. 11,100원에서 1,000원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어카운트 체인지즈도 한번 볼까요? 예. 1,000원이 빠졌고 1,000원이 들어갔네요. 100번하고 200번. 요거 아까 100번 저라고 했죠? 200번 받는 사람.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뭐 큰 문제 없습니다. 우리가 아주 행복합니다. 아, 실행될 때 전체 요 아까 업데이트 2개하고 인서트 2개가 한 묶음으로 실행이 되는구나. 이게 트랜잭션 단위구나. 아, 이거 별거 아니네. 이제부터는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까지는 행복하죠? 행복하지 않은 경우 어떤 식으로 행복하게 처리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 제가 잠깐 트랜잭션 테스트를 위해서 들어간 한 가지 뭔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여기 체크 보이시죠? 요게 밸런스는 항상 0보다 커야 됩니다. 물론 대출을 일으키면 밸런스가 0보다 작아질 수는 있죠. 이해 가시나요? 대출을 일으키면 마이너스 통장 같은 거 만들면요. 그런데 그거는 뭐 어떻게 보면 대출이니까요. 우리는 대출이 없다고 생각하시고요. 항상 플러스만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항상 플러스만 있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죠. 0원이 될 수는 있죠. 전체 돈을 다 송금해버리면. 하지만 0보다 작을 수는 없다고 이렇게 체크를 걸 수 있습니다. 이게 시컬라이트에서 쓰는 이제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이 체크 눈여겨보시고요. 이 체크를 위반하면 오류가 발생합니다. 잠시 후에 여러분들 어떤 오류가 발생하는지 보실 겁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으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잘못되는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이 코드 한번 봅시다. 자, 카피하고요. 우선 가져왔습니다. 트랜잭션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카운트에서 20,000을 뺍니다. 100번요. 근데 아까 100번 혹시 잔고 얼마인지 기억하시나요? 예, 19,100원입니다. 19,100입니다. 그러면 19,100에서 20,000을 빼면 음수죠. 그러면 이 부분이 실패를 하게 되죠. 다음으로 어카운트 체인지에 마이너스 20,000 빼는 거를 넣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도 본문에 오류가 하나 있습니다. 이 순서를 제가 바꾸겠습니다. 왜 순서를 바꿔야 되느냐 하면 트랜잭션 시작한다 하더라도 이게 실패하게 되면 다음 게 안 내려갑니다. 이해가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순서를 바꿔가지고요. 요거는 실행이 되고 요거는 실행이 안 되도록 만들어 봅시다. 만약 순서를 원래대로 해놓으면요. 이렇게 해놓으면 실행하다가 요것만 실행이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실패를 하고요. 요거는 실행이 아예 안 될 겁니다. 제가 말씀 잘못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요게 실패하는 순간 아래 거는 실행이 안 될 거기 때문에 우리가 트랜잭션에서 롤백하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상태를 어중간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순서를 살짝 뒤바꿔서 정말 여러분들한테 예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해가시나요? 제가 미리 한번 해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실행을 하겠습니다. 자, 체크 컨스트레인트 파일드 어카운트. 여기 아까 이 어카운트에 체크 제약사항이 실패했습니다. 확인하세요. 아까 체크 제가 말씀드렸죠. 밸런스가 항상 0 이상이 돼야 되는데 빼니까 0보다 작은 음수가 돼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실패한 겁니다.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요거하고 요거를 한번 어카운트하고 어카운트 체인지즈를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잠깐 지우고요. 어카운트 체인지즈부터 먼저 확인해 볼게요. 체인지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들어가 버렸죠. 현재 우리 트랜잭션 상황이니까 이게 보이는 겁니다. 아직 트랜잭션 제가 종료 안 했습니다. 트랜잭션 상황입니다. 자, 다음으로 어카운트를 한번 볼까요? 브리치가 발생했습니다. 즉 아직 돈이 안 빠져나갔죠. 근데 빠져나간 기록이 남아있죠.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 잔고는 그대로 남아있는데 통장에 찍히는 거는 2만 원이 나갔다고 나옵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롤백이란 거 보이시나요? 아까는 뭐였나요? 커밋이었죠. 근데 지금은 롤백을 실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롤백 실행합니다. 예, 롤백 실행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뭘 보느냐 하면 다시 어카운트 체인지즈를 보겠습니다. 아까 3개 행이 있었죠. 어떻습니까? 롤백 하니까 직전에 중간에 실행됐던 사안들 자체가 원복이 되버립니다. 하나니까 하나가 원복된 거고요. 트랜잭션 사이에 여러 개가 있었으면 여러 개가 원복이 될 겁니다. 어떻습니까? 트랜잭션의 위력 이제 감이 오십니까? 여러분들 금융 거래하실 때 항상 내 계좌에서 남의 계좌로 돈을 보낼 때 이런 일련의 트랜잭션들이 작용하게 됩니다. 물론 은행 하나가 아니고 은행 여러 개인 경우에는 좀 상황이 좀 달라지는데요. 그거는 조금 복잡하니까 이번에는 다루지 않고요. 이번에는 데이터베이스 하나, 단일 데이터베이스 하나에서 실행되는 트랜잭션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에 대해 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오늘 설명드린 내용은 어토믹, 원자성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다른 사항에 대해 가지고는 조금 더 고급 데이터베이스 아키텍처 시간에 여러분들이 배우실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러면 31차 트랜잭션이 뭔지 기본 원리 보셨고요. 실제 예제 잘 된 경우, 정상적인 경우, 그리고 잘 안 된 경우, 롤백하는 경우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도 여러분께 설명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 우리가 계좌, 은행 계좌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31차 트랜잭션이 뭐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